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6살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가 아이를 너무 안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남편을 욕하려고 적는 글이 아니니 악플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는 태어나 8개월 정도까지 주말에는 데리고 오거나 친정에 있다가 오는 식으로 친정에 맡겨줘서 키웠고 그 후 데리고 와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거나 아이와 눈을 맞추거나 아이 기저귀를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있을 때는 너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억지로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도 아이와는 거의 교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그럽고 이해심도 넓고 딱히 나쁜 남편이 아닌데 아이에게는 너무 관심 없는 아빠였습니다. 어디 가면 자기는 와이프가 우선이며 아이보다 와이프랑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선인 건 좋은데 그래도 아빠이면 아빠로서 아이에게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거의 하지 않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가 2살, 3살 때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조금 부산 떠는 것을 매번 짜증내고 하기에 제가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 애니까 그렇지. 그걸 못 봐주냐. 말하면 애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지만 아직 말귀도 잘 알아먹지 않는 아이에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 보기에 거의 화풀이식의 짜증들이 대부분이었고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조금씩 조율도 해보고 조금씩 좋아진 것 같기도 했고요. 3살까지는 밖에서 아이 사진을 보며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가 보고 싶다거나 밖에서 아이가 생각난다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4살 때부터 아이가 애교도 많아지고 하니 그제서야 조금 귀여운 것 같다고 살짝 보고 싶었다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출장을 2주간 다녀왔는데 그때 한번 처음으로 생각이 났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네요. 주위에 이런 사람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고 살고 있어요. 현재 6살이 된 저희 아들은 아주 개구지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잘 엉겨붙으며 치근덕거리는 아이입니다. 항상 잘 올라타고 그러다 보면 자주 아플 때도 있어요. 최근 아이에게 엄청 더 심해졌는데 아이가 본인에게 장난치다가 조금 아프게 하면 미친 듯이 노려보고 화를 냅니다. 아이에게 잔소리가 엄청 심해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조금만 쿵 해도 하지마, 하지 말랬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끄럽다고 했지, 밑에 집 시끄러운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부터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밥을 먹다 다리를 올리면 다리 올리지 마. 허리가 조금 구부정하면 허리 펴. 컵이 조금 앞으로 당겨져 있으면 컵 떨어지면 위험하니 앞으로 당겨 놓으라고 했지. 국물 마시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먹어. 등등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가 좀 싫은 반찬이라 투정을 하면 먹지 말라며 식판을 뺏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외식이라도 하면 더 조마조마합니다. 조금만 크게 말을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며 아이를 더 잡고 실제로 화를 내는 본인도 정말 힘들어 하고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물론 늘 그렇진 않지만요. 아이가 마른 편이고 밥을 잘 안 먹으니 저는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아이는 먹기 싫은 밥을 먹어야 하니 집중도 잘 못하고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고요. 그런 꼴을 신랑은 못 봐주고요. 저는 또 이게 다 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런 걸 그렇게 화내면서 말고 얘기를 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면 2, 3살 때부터 애라고 봐주라고 하던 게 지금 6살이라고
언제쯤 그 얘기를 안 할 거냐 합니다. 6살도 애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이런 감정도 다 커가면서 감정을 다스려가고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의 부정적인 말도 못하게 하고요. 울면 울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제가 아이를 교육시키며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하면 본인이 와서 더 크게 뭐라고 합니다. 그럼 또 저는 애가 안쓰러워 그만하라고 하게 되고 내가 할 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샌가 또 본인이 더 크게 아이에게 화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신랑이 혼을 내면 너무 과하기에 아이를 혼내는 중에 거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중간에서 자꾸 제지하게 되고 그 부분 또한 신랑의 불만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제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렇다고 해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도돌이표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휴대폰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휴대폰을 스스로 제어하고 하다 보면 빠지게 되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건 알지요. 하지만 어쩌다 가끔 저도 쥐어주게 돼요. 유튜브 이런 거 절대 트는 거 아니고 가끔 사진 찍고 싶어 해서 찍으라고 주고 사진첩 열어보는 정도요. 그러다 보면 휴대폰을 제어하긴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안 된다고 아이한테 버럭하고요. 저는 그 버럭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요. 휴대폰을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무언가를 함께 해주거나 놀이거리를 생각하거나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하지마, 안 돼 라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육아 서적도 많이 읽는 편이고 육아 전문가들 글이나 많은 것을 관심 가지며 해주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만 어디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책을 전집을 사면 다 안 읽으니 전집을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조금 나아졌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매일 읽기도 하니까요. 아이들 학원 가도 배우는 게 없다더라며 학원은 안 보내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위험하니 사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참 많다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안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늘 이런 것들로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네요. 너무 지쳐요. 그리고 아직 아이랑 단 둘이 놀이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싫은가 봐요. 아이랑 둘이 무언가를 해볼 생각이 없어요. 뭘 해도 셋이 같이 해야 된대요.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저도 혼자만의 시간도 있고 다른 일도 할 텐데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가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 등의 일이 있으면 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군기가 바짝 잡혀 아빠 말 잘 듣고 나름 잘 보내고요. 어릴 때 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다며 본인의 어린 시절 아빠에게 받은 게 없어서 그런가도 많이 생각해봤고 그 부분은 신랑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두서가 너무 없었네요. 뭐 얘기하자면 1박 2일 더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제 위주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남편이나 주위에 보신 분 계신가요? 아이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 아직은 어려 아빠가 혼내면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 지나서 곧잘 아빠에게 가기도 하지만 아빠가 회식 등으로 없는 날이면 엄청 신나해요. 아이가 아빠를 점점 더 안 좋아하고 사춘기가 되면 아예 아빠랑 잘 못 지낼 것 같아 너무 두려워요. 부모 교육 이런 것을 다녀봐야 할까요? 저는 정말 중간에서 너무 지칩니다.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혼나는 아이도 너무 안 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남편과 저 둘, 아이와 저 둘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다정하고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셋이 되면 힘드네요. 셋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알려주실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많은 분들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낳은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자녀 계획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보지도 못한 채
아이가 생긴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한 명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늘 얘기했었고요.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딩크에 대해선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이에게 애정이 없을 줄 알았다면 정말 맹세코 아이 안 낳았을 거예요.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하던지 했겠죠. 어린 나이에 아이 낳은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적당히 나이 차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저희 둘 다 지금 30대 후반이에요. 와이프랑 둘이 재밌게 살고 싶다는 말은 아이 다 키우고 아이한테 연연하지 않고 자식 안 찾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미래를 그리며 한 말이에요. 오해가 생기도록 제가 썼네요. 남편의 사회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른들께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좋아합니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편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자존감도 높은 편이고요. 친정에서도 엄청 좋아해요. 항상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고요. 아이 봐주신 것부터 항상 무슨 일이 있거나 맛있는 거 생기면 사위 먼저 챙기시는 분들이세요. 시댁 부모님들은 항상 안타까워하는 편이에요. 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아버님도 자주 아프시고요. 시댁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잘 안 가요. 사랑을 못 받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버님은 아들이라 사랑 주고 아예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딸들은 오히려 엄청 이뻐하셨대요. 아들은 안 바랬는데 낳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들 하시고요. 근데 또 본인은 어머님의 그런 부분이 싫었다고 부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행동이 불만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친자 의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댓글도 보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워낙 아빠를 닮기도 했고 아빠뿐 아니라 시대 쪽 사람들과 다 닮았어요. 할머니, 고모, 사촌들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또 남편 스스로 아이가 장난치고 까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렸을 때랑 똑같다며 만족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슬쩍 한번 물어는 볼게요. 친자 의심스럽거나 해서 애정이 안 생기는 거면 친자 확인 검사 해주겠다고요. 그거라도 해서 아빠와 아이 사이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뭔들 못 해주겠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감싼다고 써뒀지만 그건 아빠가 과도하게 혼낼 때 이야기예요. 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혼낼 때는 단호하게 혼냅니다. 절대 아이한테 오냐오냐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이가 많이 어릴 때는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항상 얘기 나누며 고치고 맞춰가고 했었어요. 가족 상담을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은 심각성을 느껴 여기에 조언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니까요. 글을 다시 읽어보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쓴 글이라 너무 저의 입장에서 쓰긴 했어요. 아이가 말썽 부리지 않을 때는 가끔 잘 놀아주기도 하고 저보다 놀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같이 해볼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다른 집들과 캠핑도 다니며 자주 어울리기도 한답니다. 남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과하게 혼내거나 화를 낼 때 외에는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교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아이의 흐트러진 행동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지나치게 과민해요. 남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남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주 땡땡이는 좋겠다. 엄마가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로 봐선 제가 아이에게만 애정을 쏟는 것이 질투,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회사 일이 어려워져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고 최근 너무 심해진 거예요. 아이가 불쌍하다는 댓글이 많아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요. 남편과 많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일주일 전 고양이별로 갔습니다. 노무였어요. 평소 저한테는 그다지 살갑지 않았고 몇 번 피도 봤던 터라 아내만큼 아주 애정이 깊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 키운 적이 있는데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심하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약간 입질도 있는 편이라 몇 번 제가 피도 받고 아이가 어려 아이방과 멀리 떼어놓았고 아이가 칭얼거릴 때 고양이한테 신경을 못 써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밥 달라고 할 때 고양이가 만져달라고 올 때 무시해야 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웁니다. 아이도 울고 아내도 울고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아기는 모유 수유 해줄 거라고 굳이 우기던 아내인데 이젠 그냥 분유 타서 먹이랍니다. 분유가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젠 그냥 이라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얼마 전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 밖에서부터 우는 소리가 나기에 들어가니 아들은 울고 있고 아내는 캣타워만 보고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뭐하냐고 아기 운다고 했더니 배고픈가 보지 분유 타먹여 라고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려요. 아들 분유 먹이는데 배고팠는지 꿀떡꿀떡 목 넘김 소리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저도 누나가 강아지 키웠어서 펜로스 증후군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기를 두고 출근하기도 겁나고 아직 아기가 100일이 안 돼요. 어디 맡기긴 어려울 것 같아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불렀는데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기분이 어떻게 해야 풀릴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끝없는 터널을 건너는 기분입니다. 추가로 방금 어머니 부르기 전 아내한테 당분간 엄마 올라와서 애기 봐달라고 할까 했더니 그러라고 하네요. 자기 애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봐야 한다고 애지중지 하다가 이젠 될 대로 되라 하고 아들이 찬밥 신세가 되니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 아들 재우고 잠깐 짬내서 들어오니 댓글이 몇 개 달려서 추가드립니다. 아내에겐 오늘 친정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고요. 처가에서도 전화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결혼 전에도 고양이를 반대했던 분이시라 결국 이 사단이 났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다가 미안하다고 하셨고 아기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어머니가 올라오신다고 한 상태라서 거절했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아프시거든요. 같이 상담을 권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그 외 먼저 고양이에게 험하게 한 거 아니냐는데 고양이가 아내 외엔 다 싫어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처가에서도 처남을 몇 번 물어서 패인 적도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결혼 후엔 놔두고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서 데리고 왔고 실제로 아내 임신 후엔 밥 담당과 모래치우기, 추루주기 담당 등은 주로 저였습니다. 임신 전엔 뭐 했냐 하실까봐 이야기 드리면 아내가 본인이 데려온 만큼 책임지겠다고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아내는 임신해서 아무래도 몸이 무거워져서 아내 산후조리 기간에도 집에 들어가 고양이 돌보고 면회 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가끔 꾹꾹이도 해줬는데 문제는 집에 다른 사람이 오면 꼭 뛰어와서 핥히더라고요. 이런저런 면을 생각해서 아기와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애복이 기계 취급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터넷 글이라 어느 정도 억측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육아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엔 제가 대부분 해요. 아기 모유수유나 목욕 등은 아내가 한다고 해서 나머지 기저귀 버리기, 기타 분유, 물티슈 정리, 집안일 등이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라 아내만큼 신경 쓰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많이 보수적입니다. 회사 이름을 꺼내도 거기 보수적으로 유명하다 할 정도로 군대식 문화입니다. 그런 만큼 업무가 고되고 퇴근이 늦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태어난 후 고양이도 케어해야 해서
이모님을 부르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미뤄뒀던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내에겐 아무 말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겐 고양이보다 아내와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아들은 어렵게 가진 만큼 정말 소중하고 그렇기에 아내도 애지중지했던 건데 이렇게 무관심해지니 제가 오히려 상처받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한테 미안해지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결국 이혼했다던 분 글을 보고 왠지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기르던 고양이가 떠난 후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적었던 남편입니다. 지금은 별거 중이고요. 사실 제 글이 인터넷 카페에서 퍼져 돌아다니는 글도 봤습니다. 인터넷이라 많이 생략했었는데 관련해서 억측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자면 와이프 심리적 안정이나 물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흔히 말하는 시댁이 가까우면 며느리들이 불편하다고 하듯이 처가가 가까우면 사위도 불편한 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티 안 내고 양보하고 노력하는 신랑 입장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 안 해서 화났나요? 절대 아닙니다. 모유수유 이야기 괜히 적었나 본데 전 분유수유를 권했었고요. 당시 아내가 아들은 꼭 모유수유 할 거라고 먹이다가 이제 와서 대충 분유나 먹여 하고 달라진 태도에 서운했던 겁니다. 모유수유 그게 뭐라고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아내 밥 안 먹는 건 걱정 안 되나요? 아내도 당연히 걱정되지만 백일 아기 아시지 않나요? 성인과 아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기는 의지 없이 굶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꼴랑 물티슈 어쩌고 하는 거 보니 집안일 조금 해놓고 생색내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아들 분유도 못 먹이는 와중인데 집안일을 잘했을까요? 글을 쓴 당시가 아들 기저귀 갈아주고 쓴 뒤라 집안일에 물티슈, 기저귀를 거론한 거죠. 거의 99%는 제가 했고요. 네 번째, 그럼 퇴사해서 네가 아기 보세요. 제가 퇴사하면 저희 가족은 뭐 먹고 사나요? 또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일주일은 사실 누가 알아볼까 날짜 등은 바꿔 적었던 거고 실제로는 좀 더 길어요. 한 달 이상이고요. 사실 1년이면 모를까 한 달도 짧죠. 저도 아들이 없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괜찮았을 겁니다만 어린 아들이 있어 더 그랬네요. 병원은 장모님이 한번 권유했다가 아내가 난리를 쳐서 말을 못 꺼냈고 글을 삭제할까 하다가 어차피 인터넷에 퍼진 거 하고 내버려뒀기도 하고 아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댓글 보고 다잡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 후로 아내는 친정에서 지냈고 아들은 아내를 거의 못 본 채로 어머니가 봐주셨고요. 그러다 아내가 오니 당연히 낯설어하고 아내는 낯설어하는 아들에게 서운해하고요. 여기까진 괜찮으나 정작 문제는 아내가 고양이에 대한 죄책감을 길고양이들에게 돌려서 새벽마다 나가서 아들도 자꾸 깨서 따로 자고요. 집안에 임보 중인 고양이, 아픈 고양이, 수유하는 고양이가 끊임없고 그에 따른 비용들 때문에 생활비가 쪼들리던 상황이었는데 군의 여민이 집안은 모래로 가득합니다. 어린 아들이 모래라도 먹으면 어떡하나 싶긴 해도 여기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결정적으로 퇴근하고 오니 와이프는 고양이 방에서 수유하느라 아기 고양이 옆에 있고 아들은 TV 보면서 보행기에 있었어요. 요즘 아들이 좀 아픕니다. 힘없이 콜록거리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들어올리니 기저귀도 젖은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고양이 돌보더라도 아들도 같이 돌보고 하면 괜찮은데 정작 저희 아들은 이런 마당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국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거로 이야기가 나와 현재 와이프는 친정으로 저희 집은 아예 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내보다 아들이 더 귀하냐, 안 사랑하냐, 자식 얻으려고 아내랑 결혼했냐 하셨는데 오히려 전 자식을 갖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고요. 안 낳아도 그만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믿고 태어난 아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아이입니다. 물론 아내한텐 고양이가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옆에서 저 행동들을 옆에서 감내해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그릇이 작겠죠. 지금은 솔직히 오히려 편할 때가 많아요. 아들도 아내를 찾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고 쾌적하고 퇴근 후에 아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참고로 이모님을 2주에 한 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엔 퇴근하고 제가 하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요즘엔 재택근무라 아들과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하나하나 하는 행동에 너무 마음 한편이 벅차네요. 예전엔 다 같이 행복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가끔 그립기도 하네요. 결국 끝은 여기였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밤에 엄마랑 싸우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싸워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적는 중이라 카테고리에 벗어난 점과 글이 굉장히 길고 다소 두서없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쓰기에 앞서 저희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기본으로 작은 페트병 소주 한 병, 빨간 뚜껑 소주를 드시며 술 드신 날엔 가족들을 집에선 말로, 외부에 있을 땐 문자와 톡, 전화로 본인은 진심이라시고 사람을 아주 진절이 나게 달달 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저번 주 금요일 밤에 엄마랑 대판 싸웠습니다. 싸우게 된 이유는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TV로 노래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 제사를 잊어버리다니 자식 다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자책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는 3월이 참 애증의 달 같겠다. 외할아버지는 음력 2월에 돌아가시고 나는 3월에 태어나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점 먹고 방에서 쉬다가 엄마가 다시 부르셔서 나왔고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말씀하시는 말투가 술 한잔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위에도 적었다시피 술을 드시면 본인은 마음속에 묻어뒀던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비수꽂힌 말이나 비꼬는 식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엄청 진저리가 날 정도로 말로 들들 볶고 안 했던 말이나 행동도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모는 게 일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말을 건네고 싶지도 답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일 다 끝나면 끝났다 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 일을 한 후 드디어 끝났다 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주무시는지 미동도 없으셔서 샤워하고 빨래 돌리고 동생이랑 저녁 해먹는 도중 엄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엄마는 왜 깨우지 않았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깨우라는 얘긴 못 들었고 대신 할 일 끝나면 끝났다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주무시는지 미동도 없으셔서 그냥 안 깨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고 엄마가 끝났다 라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없다. 너 거짓말 치지 마라 라고 하셨고 저는 억울해서 전 분명히 말했다. 엄마가 자느라고 못 들은 게 아니냐. 아까 할 일 하는데 엄마가 자면서 벽을 발로 차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다 라고 말했더니 자고 있지 않았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샤워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끝났다라고 말한 건 못 들었다. 거짓말 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눈 감고 있는데 자고 있는지 자고 있는 척을 한 건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전 분명 끝났다라고 말했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친다는 얘기냐. 나 자면서 녹음해뒀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두 사람 대화를 듣던 남동생이 그럼 녹음한 거 들려주라 라고 했더니 녹음 안 했다 라고 대번에 말했어요. 이 수법은 본인이 불리하면 자주 써먹는 수법이라 처음엔 저나 제 동생이 쫄았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들려주라고 하면 금방 거짓말인 게 들통납니다. 그리고 나서 너 오전에 노래 프로그램 같이 보면서 봄 얘기 나오니까 네 생일이랑 외할아버지 제사 얘기하면서 외할아버지 제사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생신 다음날 아니라는 말 하지 않았냐?
라고 화난 얼굴과 짜증 큰 소리로 말씀하셨고 저는 난 분명히 했고 외할아버지 제사가 제 생일이 있는 달인 3월인 건 알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짜증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생신이랑 외할아버지 제사가 음력 2월이며 하루 차이, 예를 들어 생신이 3월 14일이면 제사는 그 다음 날인 3월 15일인 건 알지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다는 듯이 저를 계속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셨고 저도 짜증나서 그럼 맘대로 생각해라 라고 말한 후 마저 저녁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혼자 뜬금없이 지가 아빠한테 전에 뭐라뭐라 연락했길래 둘이 잘 지내냐는 연락이 오냐 라며 지가 아빠랑 하는 게 똑같아 네 아빠랑 같이 살아 라고 하면서 한참 큰 소리로 뭐라뭐라 하더니 제 방문을 갑자기 확 열면서 그동안 일하면서 학자금 갚고 먹는 것 등으로 쓴 거 제외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돈 들고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하면서 제 다리에 돈봉투를 던졌고 전 1천만 원인지 아닌지 세지도 않고 그 돈봉투를 다시 거실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봉투를 다시 저한테 던지면서 당장 나가 라고 하길래 전 그 말을 고이 무시하며 딴짓을 했습니다. 참고로 혹시 몰라 말싸움 초반부터 음성 녹음을 했고 중간에 동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달려들려는 것을 아빠한테 통하는 동생이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후로 동생과 엄마의 실랑이가 몇 번 더 있었고 결국 엄마는 제 풀에 지치셔서 침대로 가셨습니다. 돈은 제 동생이 전부 정리해서 제가 필요하다 말하기 전까진 갖고 있겠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산 거나 부모님이 사준 거 말고 선물 받은 것만 가지고 진지하게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간 후 제 명의로 된 모든 것들, TV, 인터넷 등을 다 끊어놓을 생각입니다. 결론은 저 9년 동안 달달 볶였는데 독립해서 영 끊고 사는 게 맞겠죠. 그리고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돈으로 서울 어디에서 독립이 가능할까요? 추가, 저번 달에 술 먹고 저한테 큰 소리로 뭐라뭐라 해서 저도 큰 소리로 뭐라 하면서 맞받아 쳤더니 그 자리에서 제 싸대기를 연타로 쳐서 제가 바로 사진 찍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경찰 아저씨가 오셨고 각자 따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서로 가야 한다고 하니 경찰 아저씨 앞에서 별생쇼를 다 하고 조사받기 싫다고 난리치더군요. 결국 서로 가는 대신 따로 분리된 공간에 있을 때 엄마를 조사하시는 경찰 아저씨가 뭐라뭐라 하시니 사과를 했고 저는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난 그냥 나가 살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술 먹고 이런 것만 벌써 근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러다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추가, 금요일부터 연장된 싸움이 어제, 오늘도 연타 터졌습니다. 어제는 동생 퇴근한 이후로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라고 적기도 싫네요. 아무튼 여러 번 극단적인 시도를 하길래 급기야 동생이 베란다 입구문을 봉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계속 술주정인 것 마냥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를 깎아내리기에 제가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 내일 당장이라도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저번에 동생한테서 가져간 내 1천만 원 내놔라 해서 찾아내고 금액 전부 다 센 후 제 방 비밀 장소에 숨겼습니다. 그 와중에 그 돈을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도 못해서 제가 이잡듯 뒤지다가 가정의 원흉이 된 술병들 전부 찾아내서 깨부셔버리려다가 동생도 봐서 함께 하수구에 술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이 돈은 오늘 본인이 그간 먹이고 입힌 것만 따지면 1억을 받아야 할 판인데 왜 본인이 저한테 1천만 원을 줘야 하냐면서 따지길래 제가 처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돈다발을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제 명의라 오늘 동사무소 가서 세대주 변경 신청해 놓으려고 했으나 저 알코올 중독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해서 보류해 놨고
대신 살 곳 찾으면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해서 영영 안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성인이라 세대 분리하면 제 주민등록등본 떼어볼 수 없을 테니까요. 저 알코올 중독자한테서 하루빨리 해방됐으면 하는 마음과 본인이 본인 입으로 연끈차 했으니 저도 떠나면서 제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끊어놓을 겁니다. 생각보다 제 명의로 해둔 게 꽤 있더라고요. 소위 차명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주거래 체크카드도 제 명의라 이건 오늘 돈 싹 뺀 후 분실 정지 시켜놨고 내일 새 카드로 발급받으면서 비밀번호 바꿀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적어놓은 것들 중에 반드시 이건 해야 한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머릿속이 분노에 차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고 동생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어제 친구랑 진짜 큰 소리로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판단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31살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부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일찍 해서 27살 봄에 했으니 이제 얼추 4년차 되었네요. 친구는 아직 애는 없고 회사도 다니지 않아요. 전문대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사람들한테 치여서 딱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왔어요. 그러다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친구 신랑을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가 연애할 때 친구 신랑이 친구가 회사 다니는 걸 진짜 싫어해서 생활비나 용돈을 줬었고 친구도 저기에 본인이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돈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친구 신랑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당시 기억에 월에 300 초반 정도 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때부터 친구도 친구 신랑도 이해를 못했던 게 가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저렇게 남한테 의지해서 허송세월 보내는 친구도 그냥 친구 용돈이나 주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친구 신랑도 이상했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배우게 요리학원이라도 보내주지 싶었거든요. 친구에게 너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뭐라도 해야 최악의 상황에서 돈은 벌어먹고 살 거 아니냐. 너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 하나는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결혼했다고 해도 이혼하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할 수 있냐. 설득하니 그냥 식당 서빙을 해도 스스로 책임지는 생활 아니냐면서 제 의견을 흘려들었고 저는 저런 건 커리어도 아니고 너무 불투명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봤지만 당사자인 친구가 자기 생활에 만족한다니 어쩔 수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둘이 결국 결혼을 했고 친구는 결혼부터 지금까지 쭉 집에 있습니다. 아직 애는 없고요. 최근에 시부모님 합가 문제로 친구랑 친구 신랑이랑 크게 싸우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신랑이랑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면 진짜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당장 뭐 먹고 살 거냐? 진짜 식당 서빙할 거냐? 유책 배우자가 딱 있는 것도 아니면 위자료라도 많이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기분에 휩쓸리지 말고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자기를 무시하냐고 너는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쭉 했고 자기는 집에서 있었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천치 취급하고 심지어 자기 편도 안 들어주고 위자료 그런 부분도 안 알아봤을까봐 가르치려 드냐. 현실 타령하는 게 서운하다 못해 억울하다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그 소리는 20대 때도 쭉 했던 소리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리고 집에만 쭉 있던 사람이랑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보고 듣는 게 어떻게 같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보고 들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싸우다 그냥 치워버렸는데 진짜 제가 친구가 집에서 전업한다고 무시했었던 건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사과하는 게 맞는 건지요. 추가, 댓글 읽어보고 추가합니다. 네, 제가 친구를 아래로 보고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 쓰셨던데 진짜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남 가르치려 한다 이것도 인정이네요. 하지만 20대부터 지금 31살까지 경력이라고는 1년 회사 다닌 게 전부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하나도 한심하게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안 답답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 서빙이라도 할 거다. 이건 다들 보시기에 이게 진짜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건가요? 이게 커리어인가요? 식당 종일에서 하루에 8만 원, 20일이면 160쯤 벌면 고정비용 나가면 겨우 몇십만 원 저축하겠죠. 그러면 먹고 싶은 음식, 가지고 싶은 물건 엄두나 낼 수 있나요? 나이 더 먹어서 아파서 일을 줄이면 병원이라도 쉽게 갈 수 있나요? 저렇게 사소한 거 하나도 벌벌 떨며 사는 게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어른인가요? 심지어 제가 본문에 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저렇게 살겠죠. 여기 글 쓰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다 남편에게 의지하시다. 남편이 전적으로 유책 배우자여도 말 한마디 못하시고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